안녕하세요. 카이 전공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이행래입니다. 오늘은 해석학 영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해석학 영역은 우리가 크게 네 가지로 여기서 임의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는 실해석학의 문제, 미분과 적분, 위상수학, 복수함수론, 이것을 이제 해석학 영역으로 여기서 이제 체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실해석학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이제 이 실해석학에 대한 내용을 보는데, 실해석학이라는 것은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접근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이 해석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보시면 함수를 분석하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수학자 중에 한 명인 브루바키는 대표적으로 구조주의 수학자인데, 이 브루바키라는 사람은 수학을 하나의 구조의 틀 안에 집어넣으려고 노력했던 그러한 학자들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내린 결론은 뭐였냐면, 수학의 구조는 세 가지 구조의 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구조라는 것은 어떤 구조를 얘기를 하냐면, 대수적 구조, 순서 구조, 위상적 구조, 이 세 가지 구조를 지니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대수적 구조라는 것은 이항연상 관계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은 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상적 구조라는 말은 그 원론에 나와 있는 내용은 원근 관계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가 조금 단수 무식하게 해석하면 거리 개념이라고 보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책에서 보신다면 정수, 유리수, 실수, 복소수 같은 경우에는 정수는 대수적 구조가 안 되어 있는 거고요. 유리수는 대수적 구조와 순서 구조를 지니고 있지만 위상적 구조는 없고요. 실수는 대수적 구조, 순서 구조, 위상적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복수함수로는 대수적 구조와 위상적 구조는 있지만 순서 구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구조를 모두 다 만족하는 것을 우리가 완비구조라고 하게 되는데, 이 완비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은 실수만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석학에서는 우리가 실수를 중심으로 논의합니다. 그래서 보통 실해석학이다라고 이렇게 명명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다시 이제 살펴보면요. 우리가 이것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시면 책에 따라서 이제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앞에서 말한 이러한 내용 때문에 모든 내용이 실수계를 중심으로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일단 실수체라고 썼는데 뭐 체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대체로 실수계를 중심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 실수계라고 하는 말은 브루바키 얘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내용들은 주로 실수계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실수계라는 것은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체 구조를 만족하는 거고요. 두 번째 순서 구조를 만족하는 거고요. 세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완비성 공리, 즉 위로 유계이면 상한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 완비성 공리죠. 그 완비성 공리, 이 세 가지 구조를 만족하는 것을 우리가 실수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체로 실해석학은 실수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책들이 내가 방금 말한 것과 같은 내용들을 중심으로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실수계 안에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우리가 수열의 문제가 나타나게 되죠. 수열의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강의를 듣고 공부하시면 이제 이해가 되겠지만, 이 수열의 문제와 급수의 문제들은 상호 연관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열 또는 여기다가 급수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그 공부하시는데 물론 대학에서 배울 때는 보통 수열을 먼저 배우고 급수는
후반부에 가서 배우게 되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과 다른 관점으로 접근할 겁니다. 그렇지만 교사명을 준비하시는 분은 수열과 급수의 문제를 하나의 틀 안에 놓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고등학교와 대학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고등학교에서는 수열의 극한값을 구하는데 초점을 둔다거나 또는 수열의 일반항을 구한다거나 그런 데다 이제 초점을 둔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주로 다루려고 하는 것은 수열의 수렴성입니다. 수열의 수렴성에 이제 초점을 두게 되는데 이런 것들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처음에는 나타나는 것들이 이론적인 배경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수열의 수렴성을 체크하는 방법으로 증가 수열이다 또는 감소 수열이다 했을 때 유계이면 수렴한다라는 형식의 이제 논리가 나오게 되고 부분 수열을 이용해서 체킹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코시열을 이용해서 체킹하는 방법이 있고 상극한과 하극한을 이용해서 체킹하는 방법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수열에 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다룰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수열의 문제들이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가 주로 나타나는 것이 함수의 극한, 연속성의 문제를 논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의 극한의 문제를 논의하는데 함수의 극한을 직접적으로 구해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선 수열의 성질을 이용해서 구해주는 방법들도 있는데 우리가 이 연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체킹하는 방법 두 가지가 같은 방법이 있는데 이 연속성을 체크하는데 우리가 정역이 열린 구간이냐 닫힌 구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하이네 보렐의 정리에 의하면 열린 구간은 컴팩트가 아니고 닫힌 구간은 컴팩트입니다라는 어려운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여기선 그쪽보다는 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 연속성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중에서 설명하기 곤란하거나 어려운 문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의 문제가 앞에서 말한 수열과의 연관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열에 대한 극한값이 과연 보존이 됩니까? 수열의 수렴성이 보존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때 수열의 극한값이 정역 안에 들어가 있게 되면 보존이 되지만 정역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보존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관계들을 우리가 충분히 체킹하지 않고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련된 내용이 바로 균등 연속의 문제인데 영어로는 이제 유니폼인데 이 유니폼을 직역하는 것보다는 보통 의역을 해서 이것의 의미를 균등하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것을 평등하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것을 고르다라는 표현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전 책에서는 일본식 표현이지만 일양연속이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둘의 차이점이 뭐냐, 그래서 이것의 균등이 연속성과는 다른 차이점 또는 특징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특징의 문제는 수열 AN이 수렴하면 이것도 수렴합니다의 문제로 표현이 됩니다. 보통 책에서는 수렴하면 수렴합니다라는 말로 안 나오고 AN이 코시열이면 FAN도 코시열이다라는 말로 이제 표현이 일반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관련된 내용들이 핵심이 이루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내용들이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가 커리큘럼상으로는 미분 가능성의 문제, 그 다음에 적분 가능성의 문제가 얘기가 되죠. 그런데 이 내용들 사이의 관련성, 이것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성의 문제와 우리가 깊이 있게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바로 미적분의 기본 정리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이 둘 사이의 상호 연관성을 체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적분의 기본 정리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에 관련된 내용들도 중요하고요. 이 미분 가능성의 문제들은 우리가 역사적 발생적 측면에서 본다면
무엇과 연계가 돼야 되냐면 근사값을 구하는 것과 연계가 됩니다. 근사값을 구하는 것과 연계가 되는데 오늘날은 계산기나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너무 발달이 됐고 개인적으로 다 가지고 다니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요즘 휴대폰이죠. 휴대폰에서 계산 기능을 가지고 본다면 우리가 손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비교도 안 될 정도의 빠른 속도와 정확성을 가지고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최초에 나왔던 근사값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약화가 됐습니다. 약화가 되고, 그러면서 이 미분 가능성의 문제들이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어디와 관련되어 있냐면 테일러의 정리와 관련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테일러의 정리 속에 이제 테일러의 몇 급수 문제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몇 급수의 문제와도 연관이 되는데, 이 몇 급수의 문제는 테일러의 정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됐다라기보다는 이 급수의 문제는 앞에서 말한 급수 수열의 문제와 연관시켜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몇 급수의 문제가 나온다면 이것에 대한 수렴성, 수렴 반지름, 수렴 영역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의 관심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로피탈의 법칙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사이의 연관성, 그래서 이것의 미분 가능성의 문제는 일종의 응용과 관련되어 있다면 이것 응용에 관련된 문제만 체킹되는 것이 아니라 미분 가능성이 관련 있는 기본적인 개념도 질문하는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지만 연속이라고 해서 미분 가능하지 못하는 그런 모델들, 이런 것들은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내용과 상당 부분이 겹쳐지게 될 겁니다. 겹쳐지게 된다는 것은 교과교육론과 여러분들이 연계시켜서 학습하는 것도 재미가 있을 거고요. 특히 라카토스의 중경험주의 수리철학이라든지 또는 오류주의 수리철학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인 사회적 구성주의와 연계시켜서 본다면 공부하는데 흥미도 더 유발이 될 것이고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적분 가능성의 문제들도 하나의 그 내용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했던 적분 가능과 미분 가능성의 연관적인 내용인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이런 것들이 기초가 되어 있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의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로는 이상적분의 문제가 됩니다. 이 이상적분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를 말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리만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전제 조건이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냐면 함수의 정역이 유계인 폐구간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함수가 유계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역이 유계인 폐구간, 함수도 유계라고 했을 때 적분 가능성을 논의한다가 특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역이 유계인 폐구간이 아닐 수도 있고요. 또는 함수가 유계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유계가 아닌 경우에 우리는 과연 적분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면 적분값은 어떤 게 될까요? 라는 것을 알아보는 것이 바로 이상적분의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거를 일명 특이적분이라고도 하고 아주 특별한 분은 변격적분이라는 말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줄을 이루는데 이 모든 내용들을 아우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함수열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함수열, 함수항 급수의 문제가 되는데 이 문제는 매년 한 문항 또는 두 문항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비중이 높은 과목의 이제 영역에 해당이 되는데, 이 함수열, 함수항 급수는 독립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배웠던 수의 문제를 함수의 문제로 영역을 확장시켜 본 겁니다. 그렇게 되면 관련성도 있고 차이점도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어떤 내용이 되는지, 차이점이 무엇인지, 이것이 여기에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수열의 극한값을 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극한을 구하는 것도 하나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극한값을 우리는
경우가 모델이 함수니까 극한값이라는 말 대신에 극한 함수란 언어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서 사용했던 수의 문제를 함수의 문제로 변환시켰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인데, 이것에 대한 장점은 뭐냐면 이것을 다루기 위해서는 연속성의 문제, 수열의 문제, 미분 가능성의 문제, 적분 가능성의 문제를 모두 다 다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는 매년 출제되고 있다. 그래서 저렇게 되는데, 함수 문제가 나오니까 두 개 이상의 내용이 결합된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왼쪽에서 나타난 수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여기서 말한 함수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공부하는데 조금 덜 부담스럽게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해석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다루어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미적분학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